개념입니다. 이번 영상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 있죠.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다가 지배와 착취 그리고 저항의 관계로 딱 요 관점 하나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관계 뿐만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나이 드신 분과 젊으신 분들, 교사와 학생, 그 다음 교수와 대학생,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와 관계, 이런 모든 인간관계는 딱 하나의 관점, 지배와 착취, 여기에 대한 저항의 관계다, 이렇게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신적인 어떤 개념, 예를 들면 도덕이나 종교나 또 윤리,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 이런 모든 기준은 결국에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가 되들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라는 종교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철저히 가진 자의 지배 수단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 개념도 부정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피지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롭다 라는 허상을 자꾸 심어줌으로써 피지배 계층의 저항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는 게 자유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자유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 개념을 일단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 사회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인간이 욕구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구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는 게 자유개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개인이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서도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자본주의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을 때도 모든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선거권을 줘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게 괜찮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이런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 개념, 기본적으로 욕구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고 정신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부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합리적 판단 능력과 타당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욕구와 감정을 지닌 존재로만 이해하고, 욕구나 감정을 지니고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이런 인간관에 적합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요, 욕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은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하지 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합리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욕구나 감정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욕구나 감정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봅니다. 거기다가 이 코끼리는 자신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아가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고 싶은 바를 하는 존재. 정리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은 욕구나 감정을만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순화시켜서
코끼리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 이 사회주의적 인간관이 실제로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와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의 행동 방향이 다릅니다. 우선 권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지식과 이성적인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정적으로 어떤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애초에 이러한 지식,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또 어떤 지식이다 라는 것 자체를 전부 다를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이론들을 희화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사회주의 사회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됐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끊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약간 우스운,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우스운 어떤 얘기를 자기가 한두 마디 더 붙임으로써 거기 있는 군중들이 그걸 통해서 웃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이성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희화화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토론을 진행할 때는 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웃고 나서 그러한 어떤 진지한 어떤 이론이나 이성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으로 머리에 남게 되는 거죠. 일단 힘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을 주로 희화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별거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지식인들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합니다. 지식인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아주 고귀한 이론을 갖고 있는 듯 보여도 그런 모든 이론은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이고 이 지식인들은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을 충실히 전달하는 종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제거시킵니다. 이거는 모두 다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타당한 판단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에서 모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지식인을 제거하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수십만 명의 지식인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은 안경을 썼다는 것만으로 또 손이 부드럽다는 것만으로 영어 단어를 몇 단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약 20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때의 캄보디아의 총 인구가 750만 명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적어도 젊은 층보다는 좀 더 오래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개념에서 인간성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또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기본적으로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 즉 감정과 욕구에 좀 더 충실한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나이 든 세력들을 다 죽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는 아들과 딸을 세워놓고 이 아버지, 엄마를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가 실제로 권력을 잡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권력을 이렇게 잡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은 급격히
평균 연령이 줄어듭니다. 왜? 나이 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가면은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됐을 때는 상당히 진보가 도태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의 정체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간관을 욕구나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지식과 이성적인 타당한 판단 능력이 없는 존재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관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가, 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식인과 나이 많은 사람이 약간이라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집권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감정과 욕구만 남은 존재만,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또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할 때는 감정과 관련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용어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용어를 쓰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정책 대결 이런 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고생이 그 연약하고 힘없는 여고생이 죽었다, 이런 어떤 소문을 낸다든가, 옛날에 광우병 이런 거 보면은 어느 날 문자가 와요. 경찰이 힘없는 여고생의 눈을 빼서 죽이고 그런 다음에 시체를 어디 버렸다.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없는 욕구와 감정의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도 인간은 얼마든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밑에 가득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정책을 유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타당한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어떤 이념이나 혹은 감정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못 사는 사람, 약자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어떤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임대차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강제로 2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법을 어떤 깊이 있는 토론 없이 바로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엄청나게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못 올리니까 지금 당장에 임대료를 2배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임차인들은 그 돈을 못 내죠. 그래서 졸지에 거리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거 없이 오로지 약자를 위한다라는 아주 감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들도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은 감정적이고 욕구에 가득 찬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얘들은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막 임대료가 2배로 올라서 임차인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아주 쉽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면은 이것은 모두 다가 가진 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이 간단한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 간단한 단어를 한번 씀으로써 이 어리석은 감정과 욕구에 가득 찬 이런 존재들은 쉽게 공격 대상을 지배계층이 이 정책을 시행한 그러한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막연한 지배계층에 대한 정오로 이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게 되고, 이런 정책이 문제가 있어도 쉽게 감정적인 어떤 말 한두 마디로 자신의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에서 비효율을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하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비효율을 접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인간관, 사회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바로 비효율이 극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집권을 한 그 나라는 대체로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과하세요 라는 말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 사과의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과하세요. 이렇게 이 사회주의가 집권한 국가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기준이나 원리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인간을 감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정밀해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정적인 한두 마디로 얼마든지 자기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또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서없이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인간관이 그런 거고,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적인 말로 이런 인간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책들이 부실하게 나오고, 부실한 정책에 대해서도 쉽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이 나오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는 지식의 발달은 급격히 떨어지고 뭐 등등 지금 사회주의 인간관에 대해서 사회주의 인간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